요즘 유럽 여행 가려고 직항항공권 가격 좀 보면 정말 헉소리나게 비싸지 않나요? 저도 요즘 유럽 항공권 좀 찾아보면 내가 이거 비즈니스 항공권 보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경유 항공권을 보니까 제법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되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경유해본 경험은 없지만 경유 가격이 싸다 보니 뭐 대충 찾아보고 공부하면 어려울 거 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이 영상을 들어오시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경유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경유항공편의 단점 2가지와 경유를 해도 괜찮은 여행자들의 유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인천에서 유럽까지 직항으로 가면 보통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걸리죠. 그런데 경유항공권으로 가면 어떨까요? 평균적으로 17시간에서 25시간 정도 걸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30시간 이상도 걸리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일어나서 유럽 숙소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실제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새벽 5시 반에 알람 맞춰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공항까지 가서 체크인하고 대기하고 경유지 가서 또 대기하고 유럽 도착해서 입국 심사 받고 짐 찾고 시내까지 이동해서 호텔까지 도착한다면 이거 총 몇 시간일까요? 대충 계산해도 약 30시간이에요. 거의 하루 반을 이동에만 쓰는 거죠. 이게 만약 왕복이라면 한국 이동에만 3일을 쓰는 거고요. 열흘 휴가 내서 유럽 가는데 3일을 이동에만 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경유지에서의 대기 시간이에요. 평균적으로 경유 대기 시간은 2~3시간 정도인데 처음 경유하는 사람은 트랜스퍼 따라가서 경유 절차 밟는 것만으로도 정신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고 경유 시간을 긴 것으로 잡으면 길면 긴 대로 이것도 난감합니다.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공항 의자에 쭈그려서 쪽잠 자다 보면 허리고 목이고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시간은 1초1초가 느껴질 정도로 안 가고 체력은 경유지에서 이미 바닥나죠. 그리고 경유에서 유럽 주요 도시에 도착하면 보통 오후 시간대일 거예요. 이렇게 입국 절차 밟고 숙소까지 도착하면 호텔 체크인 시간은 넘었을 거고요. 이렇게 호텔 체크인을 하는 순간 눈앞에 그 푹신한 침대가 나를 유혹하죠. 잠깐 눕고 싶은 마음. 딱 10분만 눈 좀 붙일까? 라고 생각하고 눕는 순간 눈 떠서 창문 보면 컴컴해져 있을 거예요. 시간은 밤 12시. 푹 자서 잠은 안 오고 시차 적응은 시작부터 망했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렇게 40시간이 넘는 여정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씻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여름이라면 이미 공항에서 숙소 오는 동안 더운 유럽의 날씨로 땀범벅에 앞머리는 떡지고 사람 몰골이 아닐 거예요. 사진도 많이 찍어야 할 텐데 이 몰골로는 도저히 숙소 체크인하고 바로 여행을 시작할 수 없겠죠. 그래서 따뜻한 물에 샤워 한번 하고 나오면 또 몸은 노곤노곤해지고 푹신한 침대가 또 눈앞에 보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아시죠? 경유항공을 공부하다 보면 스톱오버나 레이오버라는 생소한 단어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마법의 단어를 마주한 순간 또 다른 욕심이 스물스물 생기기 시작해요. 경유지도 여행을 함께 해볼 수 있으니 이거 완전 일석이조 아니야? 물론 이건 잘 활용하면 일석이조가 맞아요. 실제로 두바이나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항공사에서 무료 호텔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하지만 처음 유럽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유럽에 항공권을 예약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행의 계획이 어느 정도 틀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인아웃 도시가 정해져야 항공권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또 인아웃 도시가 정해졌다는 건 나머지 동선도 세부적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잡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스톱오버로 해당 도시에서 하루 이틀을 머물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거 왠지 안 하면 손해인 것 같죠. 그래서 경유하면서 해당 도시도 스톱오버를 계획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이미 유럽 여행의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만들어져 있는 계획에서 갑자기 이틀을 또 스톱오버로 넣게 되니 일정 자체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보며 찾아둔 내 소중한 여행지들, 이거 어느 하나도 쉽게 포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 결국 선택 방법은 단 하나. 4일 일정을 이틀로 줄여 숨도 못 쉴 만큼 일정을 꽉꽉 채워 넣는 거죠. 안 그래도 쉽게 가기 힘든 유럽 여행 특성상 일정이 빠듯할 텐데 거기에 더 빠듯하게 일정을 끼워 넣고 결국 도착해서 이 일정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잠깐 갔다 오는 레이오버는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반나절 여행한다고 쳐볼게요. 공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도 힘든데 밖에서 열심히 여행하고 다시 돌아오면
피로 누적은 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유럽 도착하자마자 빡빡한 일정이 시작되는데 여행 컨설팅을 하다 보면 여행을 계획하며 본인의 체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여행 초반 유럽이라는 설렘과 들뜸으로 무리하게 일정을 소화하다가 열이면 열, 중후반부에 감기 몸살이나 컨디션 난조로 하루 종일 호텔에 누워있는 꼴을 못 면하죠. 그리고 본인 체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이라도 잡으라고 팁을 좀 주고 싶거든요. 일반적인 여행자라면 보통 유럽 여행을 가면 하루 평균 2만 보 정도는 걷습니다. 본인 핸드폰에서 캐시워크나 삼성헬스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근 한 달, 아니 1년간 내가 2만 보를 걸어본 적이 있나요? 2만 보는커녕 만 보도 금방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을 거예요. 이걸 열흘, 2주 혹은 그 이상 지속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강남역에서 홍대역까지 걸어가면 2만 보 정도 나오거든요. 이걸 2주간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여행 계획은 왜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래서 처음 가는 유럽, 본인의 체력을 고려해 여행을 제대로 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럼 무조건 비싼 돈 주고 직항만 타야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경유항공을 타도 괜찮은 유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유럽 장기 여행자. 한 달 이상 유럽을 장기간 여행하는 배낭여행자라면 하루 이틀 경유를 하더라도 일정 자체에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다만 한 달 여행 가는데 또 막 10개국, 25개 도시 이런 식으로 여행한다면 의미 없다는 걸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슬슬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휴식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 경유항공권에서 가격이라는 이득을 본 만큼 시간에서는 손해를 봤다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그 손해본 시간을 다시 메꾸려고 무리한 일정을 만드는 게 아닌 충분한 휴식을 더 투자해서 여행 초반에 욕심을 버리고 확실히 쉴 수 있는 일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경유항공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경유지를 여행하고 싶은 사람. 뭐 이건 당연하겠죠. 경유하는 김에 해볼까?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경유지 자체도 여행지로서 여행 일정에 넣고 그 도시도 꼭 여행을 해야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스톱오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애초에 경유지 여행도 계획을 하면서 유럽 여행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나머지 일정이 무리하게 압축되는 일은 없겠죠. 다음으로는 경유에서 저만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경유를 할 때는 중동 라인을 추천드려요. 저는 비행기 환승을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장거리 여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은 공항이 잘 되어 있어서 환승도 어렵지 않게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점으로 장거리 비행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은 딱 적당한 타이밍에 지상을 밟고 숨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중국 등 아시아 쪽에서 경유를 한다면 인천에서 잠깐 타고 이후 또 유럽까지 길게 타야 돼서 저는 이렇게 가는 건 별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헬싱키,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에서 경유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선호하진 않아요. 경유 항공권을 싸다는 이유로 구매한다는 건 숲을 못 보고 바로 앞에 나무만 보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여행지에서 얼마나 여유롭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소중한 휴가 전체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 돈을 아끼고 싶다면 차라리 여행 기간을 조금 줄이거나 숙소나 다른 부분에서 절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얼마나 싸게 갔느냐보다 얼마나 가치 있게 보냈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시작이 반이라고 여행의 첫 관문인 항공에서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럼 앞으로도 여행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을 잊지 못할 여행하세요. 감사합니다.